만 24세죠. 그때 이제 되게 이른 나이에 이제 은퇴를 좀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짜 자기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현재 이 선수의 위치,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가 어느 레벨인지. 되게 운이 좋게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활동했던 선수가, TNT에서 활동했던 선수가 딱 그 케이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 나왔거든요. 박빙의 게임이 주말에 잡혔다라고 하면은 거의 만석이에요. 45,000명 이상. 45,000명? 네. 그때 황희찬 선수가 맞아요. 이거 받고 EPTS 네. 보여주셨죠? 덕분에 제가 네, 탄산처럼 영감이 터지는 채널 킵스파크 채널입니다. 저는 이 채널의 호스트를 맡은 꼬피디고요.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축구와 관련된 분 모셨는데요. 현재는 양천 TNT-FC에서 풋볼 디렉터로서 활동 중이신 신동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축구에 대한 지식이 엄청 해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오늘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한번 여쭤보겠고요. 네, 지금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은 신동화라고 하고요. 네. 현재 양천 TNT-FC에서 디렉터 겸 수석 코치로서 운동장 안팎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일반적인 축구 선수 출신으로는 좀 특이할 수 있는데요. 네. 스포츠 분야에 있는 IT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흔히 예전에 황희찬 선수가 세러머니 했었었죠. 이렇게 네. 조끼를 입고 네. 그런 이제 GPS, 이 PTS 기기를 가지고서 이제 좀 더 전문가적으로 오퍼레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기획했었던 기획자로 이제 일을 했었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축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이런 커리어 전환을 했는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저도 이제 2002년 월드컵을 보고 네. 축구 선수를 꿈꿨었었고요. 네, 부모님을 열심히 쫄라서 4년을 쫄라갖고 축구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었는데 워낙 이제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중학교 진학을 했을 때 우연찮게 좋은 기회로 이제 독일에서 1년 동안 유학을 했었어요. 축구 유학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었던 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그냥 시기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갑자기 이제 축구를 하러 외지로 갔었던 거니까요. 저의 첫 외국이 독일이었었거든요. 비행기를 처음 탄 것도 독일이었었고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축구 시스템들, 선진 축구를 직접 몸으로 뛰어보고 경험해보고 했었던 것들이 현재 저를 만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 선수 생활을 계속 했었었는데 뭐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았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그런 상황들이 생겼었는데 흔히 뭐 많은 축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는 전북현대라는 팀의 유스팀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속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가장 입시 가장 중요할 때 이제 무릎 십자인대를 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시즌을 통틀어서 사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시즌을 치렀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수술을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뭐 다행히 대학을 진학을 했지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2년 반 시간 동안 수술을 사실 4번을 더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수술만 양쪽 통틀어서 4번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뭐 가장 이제 축구로서 뛰는 거는 가장 멀어졌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재활에 되게 많은 시간들을 쏟았었고 네. 그 다음에 학교 수업에 시간을 더 많이 쏟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축구장에서 뛰질 못하니까 뭔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나머지 축구 스포츠 산업, 축구 산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되게 많이 찾아보고 서칭해보고 공부하고 네, 보러 다니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행히 몸이 좀 더 관리를 좀 잘 했어서 네. 3년 동안 이제 대한민국 현재 3부 리그 소속이거든요. K3 리그에서 3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최종적인 저의 커리어는 이제 세미 프로 축구 선수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제 그 위에 프로는 가지는 못했지만 세미 프로 축구 선수였었고 만 24세죠. 그때 이제 되게 이른 나이에 이제 은퇴를 좀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한 2010
17년? 18년도, 네, 18년도 시즌을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했고요. 네. 은퇴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일단 당연하게 제 몸 상태가 일단 컸었던 것 같아요. 흔히 요즘은 이제 전성기를 과거에는 20대 중반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네. 중후반 얘기했었다면 요즘은 저는 20대 후반에서 30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대 초반. 그래요? 그만큼 선수 생활에 이제 그것도 되게 길어졌다 보니까 선수 선수들이 생활의 수명이 네, 수명이 길어졌다 보니까 저의 담당 트레이너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냉정하게 판단을 하기에 30살 이후에 선수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들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이 한 51%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워낙 많았었다 보니까 그런 쉬는 시간들이 흔히 모든 걸 하면은 메이저를 꿈꾸잖아요. 그럼 네. 국가대표를 꿈꿀 거잖아요. 네. 프로축구 선수를 꿈꾸고 그 이상을 꿈꿀 텐데 근데 거기까지 내가 가기까지는 실력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종합 들어서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저 자신을 좀 객관적인 판단을 좀 했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49%가 합쳐져서 이제 좀 이른 나이에 은퇴를 좀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네. 배우고 싶으니까 이제 코치 생활을 이제 바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팀이 이제 현재 저희 TNTFC에서부터 이제 18년도 말부터 이제 코치 생활을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저희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냥 흔히 그냥 가벼운 식사 자리였어요. 네. 식사 자리에서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네. 그러니까 저를 그냥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정말 가볍게. 네. 그래서 했을 때 제가 저는 스포츠 산업 내에서 뭔가 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행정적인 일도 해보고 싶고 현장 일도 해보고 싶고 다양한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흔히 정년을 65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65세라고 했을 때 선수 생활은 많이 정말 몸 상태가 좋아야 40살 이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25년을 어떻게 살겠는가에 대한 물음표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 나이에 그럼 내가 은퇴를 했다고 했을 때 남들보다 10년을 더 빠르게 액션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시작했을 때의 포인트에서 나는 좀 더 앞선 포인트에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나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일, 이런 현장적인 지도자 일 같은 걸로 국가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꿈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실행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은퇴를 좀 결정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뭐 그 뒤로는 뭐 EPTS 관련된 스타트업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네. 좀 해주세요. 네. 지금의 저희 이제 대표님이신데 저희 대표님. 대표님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해설위원을 좀 하셨었고 축구 해설위원. 네, 축구 아하. 해설위원 하셨었고 이제 그 EPTS 회사를 이제 들어가시게 됐어요. 먼저 핏투게더라는 이제 핏투게더. 네, 핏투게더라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 회사고요. 거기조차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공대생들이 네, 포항 공대생들이 아하. 축구를 좋아해서 만든 포스텍.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이제 19년도에 네.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먼저 스카웃이 되셔서 가셨을 때 네. 이제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그 EPTS 장비를 R&D를 해야 되는데 R&D를 편안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매일 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그쵸. 그리고 축구라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 실제 뛰어야 되고 그쵸. 물리적으로. 네, 그 포커스가 축구라는 스포츠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인 종목이면 한 명한테 채우면 될 텐데 그리고 한 명한테 여러 곳에 채우면 될 텐데 랜덤하게 근데 축구라는 건 그 11명을 뛰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 11명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운동장에 가야 되니까. 네. 경기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누가 더 컨트롤 해줄 수 있는가에서 제가 그때 코치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식사 자리 그 하나가 좀 아마도 대표님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툭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고 저로서는 사실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몰랐고 네. 데이터도 잘 몰랐고요. 네. 아예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었고 경험해보지 못했었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나중에 어디 유학 가는 비용이나 벌까? 아니면 뭐 용돈 벌이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들어간 건 맞아요. 정말 잘 모르니까. 근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왔었던 확신은
내가 혹시나 나중에 뭐 유학을 가든 축구 쪽으로 스포츠 산업에서 내가 일을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결국 뭐 대학원 석사, 박사를 하든 나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결국 요런 관계된 일을 하고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반대로 지금 나는 이 커리어를 쌓아가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서 확실히 좀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잘하고 싶어서 진짜 무수하게 시간을 많이 쏟았었던 것 같아요. 첫 회사 생활이었었고 축구가 아닌 네, 그러다 보니까 첫 사회생활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쏟았었고 그래서 전혀 그런 이제 이 PTS를 다루려고 하다 보면 운동 생리학적인 부분이나 운동 역학적인 부분도 당연하게 필요하고요.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이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신체 데이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선수의 외적 부하와 내적 부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선수의 퍼포먼스를 트래킹해야 되고 그 퍼포먼스를 이제 데이터화해야 되고, 네, 데이터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상을 관리해야 되고 어허. 예방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들도 정말 많이 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 GPS라는 건 결국에는 하드웨어로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뽑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의 이 GNSS가 뭔지 하드웨어적인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공대적인 네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이 회사 안에서 그거를 이해하려고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제가 교육을 하러 다녀야 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겠네요. 이거를 알아가는 측면에서 정말 네. 처음엔 되게 힘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다행히도 축구라는 게 접점이 맞다 보니까 포커스가 다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성이 있고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었어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좀 쉬웠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이 미팅에 참여해서 내가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나가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운동 생리학적이나 역학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또 실제 현장에 또 적용을 해야 되는 R&D를 또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한축구협회나 이제 AFC 아시아 축구연맹 같은 데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피트니스 라이센스 같은 것도 공부해서 다 라이센스를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흔히 지금 현재 현장에 계신 그런 피트니스 코치 분들이나 네. 그런 스트렝스 컨디셔닝 코치 아니면은 좀 더 그런 이제 물리치료 쪽 관련된 선수 치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다양한 이런 분들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투게더 있을 당시에 해외 나가서 코치들을 만나고 하는 상황들도 많이 생겼었는데 그럴 때 이제 완전하게 선수의 그 부하 관리 이제 퍼포먼스 관리 이쪽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은 네. 축구가 빠져 있는 게 되게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요? 이들은 되게 앞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축구가 빠져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 즉 이론적인 접근이 되게 많았던 건데 결국 축구라는 거는 이 공이 어디로 튀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모든 움직임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축구적인 접근이 당연하게 돼야 되는데 빠져 있었어서 이 접점을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맞춰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그 근거를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했었던 과정들을 좀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덕분에 축구 공부가 좀 되게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피투게더 입장에서도 되게 반가웠던 그런 내용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 동아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겠는걸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좀 좋게 봐주셨고 좋게? 정말 좋게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지만 네. 좋게 봐주셨어서 그렇게 이제 기회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코딩을 아예 모르거든요. 네. 근데 서비스 기획을 저에게 맡겼었어요. 네. 그 이유는 단 하나가 너가 이 장비를 가장 많이 썼고 전 세계에서 우리 장비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고 저는 매일 썼으니까요. 한 5년 가까이를 매일 썼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많이 시도를 해봤던 테스트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지 우리가 현재 뭐가 좋은지를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너가 기획을 해봐.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서 이제 마지막에 1, 2년 정도는 이제 그렇게 기획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TS 얘기를 조금 더 궁금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부하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내적 부하 그리고 외적 부하라는 키워드를 좀 뱉어내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터널 로드, 익스터널 로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내적 부하는 흔히 신체 몸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부하예요. 네. 그리고 외적인 거는 말 그대로 이런 GPS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내적은 흔히 뭐
심박 심박 같은 거죠. 저희 뭐 심박계. 애플워치 같은 거 차면은 이제 심박수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내적 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외적 부하 같은 거는 이 GPS를 가지고서 네. 인체에서 신체가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래서 선수들이 뛰는 거리. 그래서 우리가 GPS 애플워치 나이키 러닝 앱 같은 걸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몇 킬로 뛰고 있고 페이스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네, 속도가 현재 어떻게 되고 케이던스 네, 이런 거.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순간 가속, 거리, 횟수, 스프린트, 그 다음에 고강도, 그 다음에 전환, 네. 턴 동작, 점프 동작, 다양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엄청 많네요 요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데이터는 거의 뭐 꼬리에 꼬리를 물면 거의 1000가지가 넘을 거라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이제 다 대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되게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도 이 PTS라는 그 장비를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빅투게더가 선진 기업은 아니잖아요. 선발 기업은 아니잖아요. 완전 시작한 기업은 아니죠. 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오리지널로 시작했었던 회사들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EPTS 데이터가 생기고 나서 EPTS가 있고 없고 그 전후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네. 기술 자체가 있고 없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뭐 초정밀 RTK라는 기술까지 있어서 진짜 완전 0.01초 단위로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더 살기 편해졌는데 네. 그런 전후가 있을까요? EPTS의 그런 네, 있습니다. 먼저 저도 좀 들으면서 되게 놀랬던 게 방금 네. RTK라는 기술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 네네. 저희 피투게더에 있으면서도 그 RTK 기술을 그 GPS 안에 접목을 시켰거든요. 저희 EPTS 안에 접목을 시켰어서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 선수의 이 움직임 하나가 결국 위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1cm, 뭐 10cm, 20cm, 30cm 오차가 범위가 생길 경우에 네. 다 결국 부정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RTK 기술이 있게 되면은 정말 정확해. 엄청 정확한 초정밀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기술까지가 이제 회사 제가 나오기 전에 딱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딱 상태였었는데 그걸 했던 이유가 비디오 서비스랑 연동을 지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데이터와 이 PTS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그쵸,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흔히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나 많이 뛰었어, 나 빠르게 많이 뛰었어, 나 점프 많이 했어, 나 가속 많이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 사람들은 잘했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PTS라는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네. 축구의 전후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PTS라는 것 자체는 이제 호주 쪽 이제 카타펄트라는 회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캐터퍼트. 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사실 뭐 그런 폴라라는 그런 HR 신박계 같은 걸로 신박계. 네, 먼저 그런 선수들의 내적 부하들을 많이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올려갖고 맥박을 체크하는 되게 흔한 방법이거든요. 전통적인. 네,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런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공포의 삑삑이 막 이러면서 막 셔틀런 테스트 막 이런 거 하듯이 요요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막 예전에 월드컵 2002년 때 히딩크 사단 때 영상 찾아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리가리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체력을 하는 건데 이제 심박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거기에 대한 회복력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네.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다면 아. 이후에 이제 2006년, 2004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조금씩 영구적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이 이후에 조금씩 2000년대 초중반, 2006년 이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도입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었고 사실 여기에서 이전에는 그 선수들에 대한 이벤트 데이터들을 많이 태깅을 했거든요. 네. 영상을 가지고서 패스를 어떻게 했고 뭐 슈팅을 했고 컨트롤 했고 패스 미스가 뭐고 막 이런 태깅들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시초 회사도 또 있었거든요. 네. 제가 2023년도 때 잠깐 휴직 아닌 휴직 겸 이제 회사에서 영국 브랜치를 만들다고 해가지고 잠깐 이제 나가 영국에. 있었던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영국에? 네, 영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저희 회사랑 이제 연결이 돼갖고 과거에 이제 그런 태깅을 가장 시초, 최초로 시작하신 그 창업주를 만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의 고문 역할도 해주셨었고 그래서 할아버지시거든요. 이름이 램인데 네. 램 할아버지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친근감이 있으셨어요. 뭔가 영국 사람 같지 않고 만나자마자 너희 아버지 뭐하니?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아시네. 저는 이거를 외국 나가서 들을 거라고 사실 상상을 못했었는데 아 저희 아버지 뭐 여러 일 합니다. 그렇구나. 너 몇 살인데? 그러니까 몇 살입니다. 이러면서 막 옆에서 대표님이 막 거들으시고 막 그랬는데 정말 웃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존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시작점이 되면서 그 회사가 이제 점점 나아가서 지금의 이제 스태치 퍼폼이라든지 그런 스포츠 쪽에 그런 데이터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축구를 볼 때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맞아요. 패스 횟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데이터도 요즘은 다 나와요. 맞아요. 피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네. 월드컵 경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이 선수 개인의 데이터, 팀의 데이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였거든요. 시초가. 그 보면 뭐 유효 슈팅 몇 네. 번이고 뭐 맞아요. 골 점유율 이렇게 막 차트로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EPTS 데이터까지 다 결합돼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데이터들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진짜 축구만 했었다면 이제는 퍼포먼스 쪽으로 좀 더 잘하기 위한 네. 그리고 축구에 대한 이 트랜지션이 되게 빨라졌거든요. 공수에 대한 전환 속도가 정말 빨라져가지고 부상률이 정말 많아지는데 그 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를 좀 더 골을 더 잘 넣을 수 있게 골을 더 쉽게 넣을 수 있게 상대를 잘 막을 수 있게 분석을 하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하나씩 이제 스포츠 축구 쪽 안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더 전문적으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게 된 거네요. 예전에는 이제 축구를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눈으로 보고 판단하거든요. 지금도 물론 아직은 그래요. 그런 게 네. 그게 좀 더 정확한 부분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거짓말 안 한다나 이런 말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우리가 경기를 보면 저도 약간 그런 데이터들이 눈에 띄었었어 가지고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 우리가 지고 있는데 골 점유율까지 안 주고 유효슈팅 적어 그럼 불안하거든. 네. 관객 입장에서 TV를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짜증났던 경험이 좀 있긴 한데 그 이 PTS 데이터까지 이렇게 막 보여주거나 그런 것도 경우도 있나요? 지금은 이제 팬 인게이지먼트 방면에서 팬 조금 인게이지먼트, 팬 인게이지먼트 팬 쪽에서 인게이지먼트. 이거를 좀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PTS 데이터 자체를 라이브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패드나 뭐 노트북 같은 걸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선수가 현재 얼마를 뛰었고 이 선수의 골을 애초에 정해놓고 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를 뛰면 뭐 10km에서 15km 사이를 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선수의 몸 상태가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대표 소집을 갔다 왔으면 막 비행기 막 20시간씩 타고 왔을 텐데 다음 경기 때 이 선수를 90분 풀타임을 뛰었을 때 부상률은 되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선수를 어느 정도 감안해줘야 되는데 시간적인 분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흔히 10분당 1km를 뛴다고 많이 얘기는 하거든요. 1.5km 이렇게 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포지션에 따라 다르고 이 선수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강도도 다르거든요. 미드필드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조깅 러닝 하듯이 많이 뛰고요. 사이드 측면 선수들은 스프린트들이 많고요. 스프린트. 네. 뛰었다 뛰었다 완전 줬다. 인터벌. 네. 그리고 센터 포워드 같은 그런 중앙 공격수는 뭐 좀 더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 같이 좀 더 이렇게 위에서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가속 감속이 많고요. 오히려 센터백들은 뒤로 가는 백 스프린트가 많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 선수의 가장 중요한 메인 매트릭을 딱 집어다가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계점을 딱 넘으면은 교체를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영상을 무조건적으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스프린트를 20번을 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20번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는 해야 됐는지 안 해도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을 못 보면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이 BTS가 처음에 이 시장에 자리를 잡을 때 그 과도기 안에서 가장 컸던 문제는 그냥 데이터가 많이 나오면 좋다로 판단이 됐던 거예요. 흔히 많이 뛰면 잘했어요. 그래서 아까 점유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점유율이 높으면 잘하는 줄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그렇게 느껴지죠. 패스 횟수가 많으면 잘하는 줄 알죠. 근데 경기 결과가 반대인 경우들이 있죠. 네. 러시아 월드컵 때였나? 맞아요. 그때도 점유율 안 좋았는데 이겼던 적이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경우 있고 네. 그 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때나 그런 이제 보다 보면 예전에 칠레나 막 이런
다른 팀들 있어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을 때 카타르 월드컵 때 이럴 때 보면 점유율이 말도 안 돼요. 맞아. 그냥 거의 8대2 정도의 수준인데 경기 결과는 달라요. 반대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의 게임 모델이 있기 때문에 축구에서 그 모델에 맞게 실행을 잘 했다면 그거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팀의 철학, 이 팀의 게임 모델, 이 팀의 전술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시각적으로 들여다 봐야지만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데이터만 봐버리면은 잘못된 판단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확실한 게 정답은 아니니까. 네, 맞아요. 뭐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 생각이 드는 게 팬 인게이지먼트 측면에서는 뭐 심박수 정도는 네. 넣어주면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그쵸. 최근에 그 우리나라 양궁이 되게 잘하잖아요. 아, 그쵸. 올림픽에서는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는 뭐 100을 안 넘는다. 막 거기서부터 약간 좀 국뽕이 좀 차오르기도 하고 그 국뽕이라는 굉장히 정성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하면은 팬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팬들을 좀 유입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실질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물론 이제 이 브로드캐스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실 좀 다를 것 같아요. 패스 해주면 공 갖고 있는 사람 선수 신밖에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사실 이전에 이제 비투게더라는 회사에서도 궁극적으로 그런 걸 꿈꿨었어요. 실시간적으로 선수들의 실제 속력, 뛰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심박, 그 다음에 뛰었을 때 이제 데이터들 옆에 다 띄워주고 너무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팬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딱 띄워주면 이제 좀 더 게임적으로도 다가갈 수가 있고 게임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가장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배팅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비율이 나누잖아요. 서로의 배율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실 가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창출 모델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걸 뭐 좋게 말하면은 뭐 좀 더 시스템화 되어 있는 배팅 시스템일 수 있겠고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악용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흔히 아직은 이제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뭐 스페인 라리가나 뭐 EPL이나 이런 데들은 워낙 카메라들을 많이 설치하고 다양하게 돈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들을 항상 매 경기 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배팅 외국은 또 배팅이 합법인 곳들이 되게 영국 같은 데는 그쵸.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죠. 그래서 아예 메인 스폰서가 아예 배팅 업체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쓰는 경우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스포츠를 시청하는 또 관전하는 관람객의 입장으로서 팬의 입장으로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풍부하게. 네,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국 갔을 때 되게 놀랐었던 게 그 맨체스터 시티의 개막전을 보러 갔어요. 맨체스터로 제가 왔는데 그때 갔더니 그 3층에 배팅 전문으로 하는 딱 그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제가 그 종이를 집에 갖고 왔었거든요. 진짜 무슨 그냥 승패만 있는 게 아니라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안에서 즐기게끔 해주고 하니까 팬들이 더 재밌게 즐기고 더 열정적으로 즐기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선이 지켜지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스포츠를 즐기는 부분에서 더 좋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렇게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 스포츠 산업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건강하게만 한다면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있겠네요. 네, 물론 재밌는데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도 그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네, 스포츠 토토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프로스포츠들에게 다 분배를 해줘요. 그걸 가지고 육성을 할 수 있게 유소년 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제가 유스팀에 있을 때 저도 그걸 알게 됐었던 이유가 제가 프로 유스팀에 들어갔을 때 그럼 프로구단들은 그냥 여기다가 돈을 그냥 이렇게 넣는 건가 했는데
이제 돈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네. 육성을 위해서 좋은 선수를 키워내기 위해서 음. 반대로 이렇게 해서 그 스포츠 토토에서 받는 그 기금들이 있더라고요. 또 육성 기금이 있더라고요. 있어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같이 해서 결국 같이 네. 발전을 하게끔 좋은 곳에서도 쓰이니까 아, 저희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많이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양천 TNTFC가 제가 알기로는 뭐 독립구단 출신이지만 지금 5부 리그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근데 좀 남다른 좀 눈에 띄는 그런 성과들을 좀 냈다고 들었어요. 성과로서 좀 많은 분들이 기사를 내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게 좀 비결이 뭔가요? 일단은 저희가 한 해 저희 팀을 찾아오는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네, 뭐 소속돼 있는 선수들도 한 50명 정도 있지만 네, 거쳐가는 선수들까지 합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1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단기로도 왔다 가고 네, 테스트로도 왔다 가고 네. 같이 하면서도 있고 하는데 네. 저희는 사실 이 앞으로 이 선수들이 경험하게 될 이 축구의 사회 시장을 좀 더 빨리 경험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거든요. 빨리 경험하게끔 하고 싶다. 네. 네. 그 이유는 어쨌든 축구 선수라는 직업 자체는 계약이 걸려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 계약 기간 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네.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또 새로운 팀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 네. 맞게 이적을 하는 거고 네. 하는 건데 정말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는 많은 이적 과정들이 보이겠지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시즌을 정말 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에 실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팀을 못 찾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 팀에 오는 선수들은 어쨌든 간 뭐 하나의 실패를 경험했던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기회를 못 받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축구라는 게 결국 좋아서 더 해보고 싶어서 오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발로 찾아오는 선수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짜 자기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현재 이 선수의 위치,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가 어느 레벨인지, 현실을 본인의 판단해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객관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커리어를 가졌지만 이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순간 유소년 레벨에서 성인 레벨로 전환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흔히 어릴 때 정말 떠오르는 유망주라고 불렸던 선수들, 정말 고등학교 레벨에서 진짜 막 대표까지 달았었던, 청소년 대표까지 달았던 선수들이 왔던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되지 못한다면 이 성인 무대로 못 가요. 아예. 왜냐하면 여기는 결국엔 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만 19세부터 18세부터 무제한이잖아요. 모든 게 나이를 불문하고 실력으로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실력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객관화가 안 돼버리면은 본인의 위치를 못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상위 리그의 이적, 그러니까 저희는 뭐 독립구단을 시작해서 어쨌든 5부 리그지만 이 4부, 3부, 2부, 1부, 2부로 가면 좋죠. 정말 좋죠. 근데 여기는 사실상 정말 소수죠.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이미 많이 가 있고 5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뛰어넘는다는 거는 정말 나오기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그쵸. 정말 나오기 어려운 케이스인데 되게 운이 좋게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활동했던 선수가 TNT에서 활동해서 선수가 딱 그 케이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도 사실 놀랐어요. 근데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좋았는데 과거에 이제 좀 많이 꼬이면서 군대도 현역으로 갔다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랬었는데 이 선수가 일본으로 테스트를 보러 갔었어요. 근데 본인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팀을 찾아가니까 뭐 일본의 5부 리그 격인 이제 사회인 팀 같은 곳을 알아보러 간 거죠. 아, 네. 근데 거기서 전지훈련 기간에 있는 팀을 간 건데 연습 게임을 하다가 1부 리그 팀의 감독님이 보신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분을 네, 보더니 너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팀 와서 테스트 한번 봐봐라. 일부러? 네. 갑자기? 그랬더니 테스트를 보고 네.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기용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부 리그에 계약을 했어요. 일본. 아, 일본이 근데 K리그도 아니고 일본 1부면은 더 높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더 높을 수 있어요. 네, 더 물론 시장이 좀 더 크기도 좋은 하고. 팀들이 너무 많지만 네. 그렇게 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일본에서도 막 어디 대학교 좋은 데 나오고 해도 못 가거든요. 진짜. 와, 엄청 잘 풀렸네. 네. 근데 용병이잖아요.
용병이라고. 근데 용병이면은 용병들끼리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게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는 또 나이도 어려요. 만 23세. 그러니까 군대도 갔다 왔다면서요? 네, 창창한 거죠. 너무 창창한 거죠. 대박이다. 제가 이 선수를 20살 때부터 봤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예전에 감독할 때부터 있었다가 이제 해외 보냈다가 다시 들어와서 군대 갔다 와서 다 이렇게 봤었던 선수였어서 더 많이 애착이 갔던 선수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신기하고 저희 팀도 항상 신기하고 대박이네요. 너무 좋은 거죠. 저희로서도 하나의 그 모델을 보여준 사례가 또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런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부 리그, 3부 리그로 올라가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거기 안에서 선수 생활하는 선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흔히 뭐 3부 리그면 4부 리그면은 실패한 선수잖아 이렇게 다들 많이 얘기하시겠죠.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대기업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K리그도 당연한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축구판에서의 이 축구 선수의 목적은 그 잉글랜드 이런 해외 완전 4대 리그까지 가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다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 못 간다고 축구 선수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안에서도 더 다 돈 잘 벌 수 있고 좋은 선수 생활 할 수 있고 재밌게 그쵸. 할 수 있고 다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3, 4부도 어쨌든 시스템이 디비전이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네. 워낙 그걸 오래 준비했었고 하다 보니까 돈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요. 네, 어느 선수 잘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은 돈도 잘 나오고 네. 그거를 내가 직업적으로 삼을 만도 충분히 되는 상황이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내는데 일단 자기 객관화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자기를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지도를 좀 네 많이 좀 해요. 얘기를 네. 좀 하고. 그리고 선수라고 소통을 진짜 많이 해요. 저희는 선수들이 어쨌든 되게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그럴 수 20살부터 있죠. 24살 요 사이가 제일 많거든요. 네. 대학생 나이대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와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축구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다른 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보다 보면 어쨌든 선생님의 입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학교에서도 보면 교탁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보인다라고 얘기하듯이 진짜 다 보여요. 정말 다 보여요. 아무리 30명, 50명씩 있어도 툭 돌아섰을 때 이 선수가 어떤 집중을 생각을 안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컨디션이 어떤지. 네, 조만간 이 선수가 나한테 면담하러 올 것 같다 느낌도 다 와요. 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걸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작은 면담들을 통해서 선수들의 이제 좀 응어리들 풀어주고 자신감 넣어주고 안 되는 것들은 더 확실하게 코칭해주고 그 외에도 뭐 테크니컬한 조언 네, 좀 해주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선보이려고 많이 하죠. 음. 연습 경기들을 잡아서 많이 하고 근데 연습 경기만 뛰면은 다들 몸이 올라오거나 다들 좋은데 갈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몸이 안 돼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안 뛰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이 많은 선수들은 되게 성급해해요. 한 달 만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2달 만에 낼 수도 있겠지만 1년, 2년이 준비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흔히 부모님들도 불안해하시고 지원도 그냥 그만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사실 뭐 내가 이 축구 선수가 아니고 다른 게 할 게 명확하게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해도 되겠죠. 그냥 그만둬도 되겠죠.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걸 해도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축구가 퍼스트라면은 이 안에서 하려고 최대한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투자만 있다면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었던 선수가 하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괜찮아요. 네. 근데 성인으로 무대에서 뛰기에는 너무 이른 거예요. 여기서 1년 해보자, 2년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4부 리그 하고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붙어 있어. 그만두지 마. 계속 해봐. 했을 때 지금 이 선수가 나름 4부 리그 안에서도 득점 랭킹 안에 들은 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럼 이 선수는 이제 앞으로 다음 시즌이 되게 기대가 되겠죠. 퍼포먼스적으로 기록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거니까 당연하게 3부 리그나 이제 상위 리그에서 이제 콜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무대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접점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선수에게 그 다음 넥스트는 되게 고통적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거면은 물론 그런 선택을 하는 선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금의 적은 리스크들을 넣어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좀 챙겨줬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선수가 진짜 딱 뛰었을 때 한 시즌에 10경기, 20경기 이상 뛸 수 있는 팀, 요 레벨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축구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다사다난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우리가 왜 흔히 뭐 하부 리그에서는 선수들이 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다, 뭐 월급이 거의 없는 정도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통해서 좀 접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돈을 주고 싶고 당연히 구단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좋은 선수들을 돈을 주기 때문에 데려오고 싶겠죠. 네. 하지만 하브리그의 위치의 상황 그리고 팀의 재정적인 상황들을 모든 걸 도입해 봤을 때 네.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장 큰 거는 돈을 주기 위해선 그만한 가치 있는 선수여야 되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게 다 들어맞아야 된다라는 건데 네. 지금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브리그 리그에서 승리를 했을 때 많진 않지만 조금만게 선수들이 용돈이라도 할 수 있게 정도의 수당을 좀 챙겨주려고 저희가 열심히 발을 벗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항상. 수당을 네. 챙겨주려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렵죠. 네. 선수들이 그걸로 생활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저희는 항상 오전에 훈련을 하거든요. 10시, 12시에 고정적으로 하고 이후에 스케줄이 이제 선수들에게는 자유시간이 될 텐데 본인의 자유시간이 개인 있구나. 시간이 되는데 중간중간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위 리그 연습 경기 뛰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겠지만 네. 물론 저희도 조율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선수들이 그 안에서 이제 소득 활동을 좀 찾아서 하려고 해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선수들에게 많이 권유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수들이 축구 지도자로서 이제 파트타임 코칭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수 체육 쪽으로 접근을 해서 좀 더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있고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축구적인 거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스포츠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외적으로는 뭐 되게 다양한 알바들을 많이 해요. 식당 서빙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말을 하는 게 축구가 1번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잘하기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소득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많이 일어서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일어서 있는. 네, 또는 많이 앉아 있는 뭔가 쉬질 못할 수 있는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근육적으로 무리가 무조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런 딱 여름 이렇게 시즌 한창 딱 중반을 향해 달릴 때 몸이 이렇게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부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선수로서도 마이너스, 팀적으로도 마이너스 다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물론 돈은 그 안에서 최대치를 벌어갔으면 좋겠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치만 몸의 혹사는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사실 제일 어렵죠. 근데 하지만 어렵죠.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선수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요. 그렇게 권유를 하시는 네, 거예요. 뭐 레슨하는 선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축구 레슨하는 선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권유를 많이 하고 저희도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요. 연결도 시켜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선수들이 본인들 용돈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생활비도 쓸 수 네, 있고. 생활비도 쓸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축구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진짜 전문 축구 선수, 연봉 선수가 되기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4부 리그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선수 있다고 생각하고 3부 리그조차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흔히 요즘은 원잡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또 많이 저는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엔잡로의 네, 시대죠. 엔잡러의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대표급 선수를조차도 엔잡인 경우들이 좀 많다고 봐요. 많이 보여요. 다른 그걸 가지고서 새로운 넥스트를 준비하는 선수도 많고 그럼 사실 그건 엔잡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틀렸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게 이 규모가 작을 뿐 미리 배워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좀 열어주고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2부부터 이제 연봉이 생기는 거예요? 좀 아니요, 공식적으로? 4부 리그도 그 있는 데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한 팀에 연봉을 뭐 10명을 무조건 걸어야 돼. 아하. 이제 3부 리그 가면 20명을 무조건 걸어야 돼. 그러면 최소 연봉조차도 존재를 하니까 그게 이제 기본 예산의
딱 그게 되는 거죠. 잡혀 있어야 네. 되는군요. 그래야지만 이제 안정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도 그런 안정적인 생활과 활동이 되다 보니까 선수 생활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규정적으로 이렇게 세팅은 해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표현 방식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뉘앙스적인 측면에서 하부리그 선수들은 걔네 되게 헝그리하지 않아? 약간 이런 좀 그런 사회적 시선이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하부리그에 있는데 알바하러 다니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시선들이 너무 만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네. 메이저에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 메이저라는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부터 사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들에게는 이 무대가 메이저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충분하게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할 수 있는데 막상 까보면 별 차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3부 리그에서 되게 잘 뛰고 있는 분들은 굳이 2부 1부로 안 가려고 한다. 그런 경우들도 있죠. 네,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들도 네.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상황이죠. 이 팀에서 자리를 잡았고 자리를 잡았고. 네, 이 디비전 안에서 그 해당하는 디비전 안에서 내가 자리를 잡아서 잘 뛰고 있고 연봉이든 수당이든 잘 벌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를 밟아보지 못했다면 신인 계약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연봉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적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오히려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음이 보장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는 이제 상위 디비전에서는 더 경쟁이 증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당연하게 윗레벨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단년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단연이 아니라. 오히려 수명이 짧아질 수 네. 있는. 그러면 이 선수가 다시 여기서 만약에 방출이 됐을 때 돌아간다고 하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개인의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도전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뭐 사실 해외 진출도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처한 현상들이 이 개인의 그 상황들이 이거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전을 원하는 선수들은 도전을 하죠. 근데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이 있어서 뭐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사실 되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더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죠.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부리그면은 얘네 선수냐? 막 이런 그런 게 나와요. 네. 막 생방송 중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댓글로 보다 보면 댓글이 보이다 보니까 보면 그런 경우도 나오는데 아쉽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반대로 뭐 독일, 뭐 영국 3부 리그 갈래? 이러면은 또 가겠죠. 반대로 선수들도. 뭐 그런 것도 되게 다양하겠지만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크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동아님 같은 분이 많이 영향력을 행사를 해주셔야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또 그렇게 좀 인식 변화에 좀 도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되게 좋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김문현 선수 사례로 뭐 예를 들면 뭐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잘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을 다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렇죠. 거죠. 후킹 포인트가 좋잖아. 맞아요. 네, 너무 좋잖아. 말도 안 되는 거라면서요. 그쵸. 후킹 포인트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일단은 관객을 모으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잘 풀어서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인식 개선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던지면 좀 변하지 않을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걸 믿거든요.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믿거든요. 그 소수의 어마어마한 역량을 갖고 능력치를 가진 뭐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궁금하기도 했고 아쉽기도 하면서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런 게 뭐 바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맞죠.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네,
그게 이제 레퍼런스들이 쌓여야 맞아요. 인식이 바뀌는 건데 아 인식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맞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저는 뭐 저도 잠깐 찾아봤지만 뭐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지 않았지만 되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뭐 요즘 큰 많은 사태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소통의 이슈에서 나타났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삼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축구인이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보였어요. 저에게는. 근데 뭐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다들 좋아지려고 문제를 만드는 거지 그치. 나빠지려고 문제를 만들진 않으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다가 나오는 이슈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공유하는 게 사실 되게 이 축구인들한테는 공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요즘은 쉬워졌어요. 축구인들끼리 공유가 되는 거는 많은 그런 이제 세미나도 열고 커뮤니티 형성이 잘 돼 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많이 알려주고 자료도 배포하고 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까지는 가지는 않으니까 오해가 항상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저도 많이 느끼지만 정말 많이 바뀌었고 정말 많이 좋아졌고 피파 랭킹이 정말 높잖아요. 대한민국이 20위권이니까 그만해요. 정말 그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어요. 많이 성장했다. 행정적으로든 다 갖고 있다고 시스템이.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단 우리는 욕심이 1위를 가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탑 10 안에 들고 싶어하는 거니까 비전이죠. 그러려면 사실 부족하겠죠. 역사도 짧으니까 사실 예, 그 역사를 가진 팀들이 결국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동아님이 이제 축구를 대하는 태도가 진짜 남다르고 진심이고 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내년에 월드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성적이 굉장히 이 축구 팬들 그리고 범국민적인 그런 감수성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이유. 유행을 탄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 사이클이 월드컵 사이클이죠. 4년에 한 번. 그 월드컵의 성적에 따라 그 성적에 따라서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되냐 네. 많이 바뀌는데 그게 뭐 상황상 실패가 됐을 때 흥행이 저조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성공이 됐을 땐 더 흥행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좀 그런가요? 많이 그렇죠. 요즘 축구 경기 보러 가시게 된다면은 관중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저희 집 앞이라서 저도 이제 자주 가는데 좀 더 박빙의 게임이 주말에 잡혔다라고 하면은 거의 만석이에요. 4만 5천 명 이상 들어와요. 4만 5천 명? 네. A매치 때나 볼 수 있었었죠. 흔히. 근데 조금 더 박빙의 경기가 아닌 경기여도 2만 명이 들어오고요. 2만 명? 평일 경기가 예전에 막 3천 명, 4천 명일 때 있었거든요. 네네네. 프로 경기에서. 네. 근데 요즘은 못해도 10,000명 이상이에요. 못해도.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달라진 거예요. 많이 상승했네요. 네, 그리고 팬들이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 거고요. 팬들이 이제 이 문화를 즐기는 것 방식도 달라진 거고, 그리고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방식이 다 달라진 거지만 되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드컵이 너무 중요하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하나의 그 모토에 맞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네,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뭐 좋은 멤버이기도 하지만 물론 쉽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48개국으로서 실행되는 첫 월드컵이기도 하니까요. 새로운 시행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변수가 많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 변수에 대해서 득을 볼 수도 있고 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 월드컵 때도 한국이 아쉬운 성적을 거두면서 예선 탈락을 했지만 세계 챔피언인 독일을 상대로 이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전 국민이 엄청 기뻐했듯이 그런 희노애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 때 느꼈었던 그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은 이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MZ 세대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모를 수 있겠죠. 영상으로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이기 때문에 진짜 뭐지 하고 따라갔다가 이제 맨날 집 앞에 TV 차 오면 이러고 앞에서 보고 맨날 그랬으니까요. 학교 안 가도 결석 처리 안 해주고 했으니까요. 이게 선생님이 안 왔어요 하면은 이제 아빠랑 축구 보러 갔대, 월드컵 보러 갔대 이랬으면 다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그런 문화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으로서 잘 해낸다면
흥행이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더 흥행할 수 있고 그 다음 넥스트를 더 좋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운이 잘 따른다면 네.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요? 그래서 뭐 몇 강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저는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아 근데 굉장히 이 얘기할 때는 또 F스럽게 다가오시네. 네, 아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잘 됐으면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 그쵸. 네. 잘 되는 걸 항상 바라죠. 절대 안 되는 방향으로 절대 바라진 않고. 아 이거는 또 약간 좀 팬심으로 좀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국가적인 부분이니까 아. 국가적인 마음에선 무조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큰 거고, 이제 축구적인 하나의 팬, 하나의 이제 지도자나 이런 하나의 산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과정, 그 다음에 그런 결과에 따랐을 때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없는 과정보다는 있는 과정을 갖고 결과를 내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미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기도 했었으니까. 아 재밌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워낙 준비도 잘 됐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워낙. 네. 아니 카타르 월드컵 때는 사실 그 극장골이 아, 엄청났죠. 피날레를 그쵸. 장식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또 상대가 또 포르투갈인 게 참 웃겼죠. 그러니까 2002년, 20년 후에 만난 그러니까 리벤지 매치에서 똑같이 그런 걸 해버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신기했었죠. 그때 황희찬 선수가 맞아요. 이거 벗고 EPTS 네, 보여줬죠. 덕분에 제가 막 어디 막 방송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랬거든요. 갑자기 막 연락 와가지고 저희 회사로. 아 그래요? 네. EPTS 관련해서 네, 인터뷰 다 같은 이게 거? 뭐냐, 아. 이 이상하게 생긴 조끼는 뭐냐. 근데 그것도 원래 그 디자인은 아니고 네. 선수들이 이제 이 심장의 압박을 좀 많이 느끼다 보니까 가슴의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분산을 그걸 좀 시키는 열어놓은 거였었거든요. 나이키 따로 이렇게 그 국내 그 국가대표 스폰서사에 얘기해서 좀 이렇게 따로 제작한 거더라고요. 좀 유상하게 생기긴 했었어요. 네, 많이 요상했었죠. 그래서 보면 여기만 이렇게 비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답답하지 않게. 왜냐하면 카타르가 더우니까. 네, 그렇게 했던 그럼 것 그 같고. 기계는 여기 붙어 있어요? 아니요, 등에 붙여요. 등에. 여기에 있는 이유가 가장 몸이 위성하고 가까운 위치인 곳이 어디냐. 사실 머리는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고 신체적으로 부딪혔을 때 가장 부상이 덜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사실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저도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게 되게 진취적이고 틀에 박혀있지 않고,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 뭔가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현실적인 조언도 가능하고, 그 조언들이 힘이 있고, 그 이유는 본인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뭐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측면에서의 동아 씨라면은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동아님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축구에 대한 거를 잘 몰랐지만은 이 축구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견문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었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유익했고, 저도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느끼는 점도 많았고, 그리고 전 무엇보다 항상 인식 개선 차원에서의 뭔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저도 제 자리가 물론 뭐 엄청 돋보이거나 되게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선에서는 목소리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끝에는 게스트분들한테 지금까지 킵스파크였습니다라는 멘트를 좀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마무리 멘트를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하면 될까요? 네. 지금까지 킵스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